그 다음에 왜 협상이 잘 안 되느냐. 자,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주제표 정리하고요. 자, 정책 전환도 아까 우리 재성호 교수님 많이 하셨는데, 국제 정세는 닉슨 닥트린입니다. 북한 정세는 김일성이가 67년부터 68년까지 자기가 생일을 서울서 한다고 그랬어요. 72년에. 그때 한갑이었어요. 또 국내 정세는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가 좀 못했는데 69년부터 달라지게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70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내가 잘해서 2,000명경에 통일하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는 북한하고 대화도 하고 누가 잘 사는지 한번 해보자 하는 제의를 했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간첩하고 판문점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 세대하고 말이죠. 간첩 그밖에 없었어요. 이제 70년 전으로 해서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북한은 말이죠. 무슨 반응을 보였느냐. 8월 21일 이후에 말이죠. 남한 인민의 반미, 반정부 투쟁을 조금이라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그랬죠. 의없는 짓이라 똑같았어요. 그런데 71년 그 다음 해에 8월 12일 날 이산가족 문제 제기했더니 이 사람들 받았어요. 이번에도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1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담을 해서 공개 회담이 679회예요. 그리고 합의한 합의서가 268개예요. 근데 합의한 내용들을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거고 2, 3일간 우리가 금강산 가산, 이산가산 상봉, 그 다음에 뭐 이런 북한 도와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는 거의 없는 거예요. 우선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항의 의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27살 때 평양다녔어요. 그때 북한의 제의한 게 뭐냐면 그 이산가족 하려고는 방공체제 이완시키라, 해체해라. 그래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성명들은 뭐냐면 그 외에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전후에 동북공산권이 전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처음으로 총리가 서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든 게 남북기본합의서예요. 이때 이 합의서가 거의 우리 용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됐으면 통일이 빨리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남성호 교수님이 최근 신문에 잘 했던데 문제가 6.15 선언부터 되는 거예요. 김대중 씨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하고 6.15 선언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 임기 종료한 선언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을 또 합의했어요. 그래서 6.15 선언의 첫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북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주한미군 철수다 그랬어요. 2항이 이제 연방제인데 또 연방제 합의했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5억 불을 비밀리에 줬어요. 북한이 그때부터 회담하면 비밀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14선언도 그야말로 강두기 한 선언을 앞두고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장 문제가 뭐냐면 2항에 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서 통일로 나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방공법 해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이후에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북한을 이제 하여 이게 뭐 군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미사일 단추를 가지고 있느냐 그랬는데 김정은도 꽤 이상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평화제스처로 나와서 평창에 왔다가 그 다음에 4월 27일 판문점 선언하고 또 9월달 가서 평양 가서 또 이제 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판문점 군사회담이 뭐냐면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날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에 제가 보고 여기 80km의 군사분계선, 이쪽은 135예요. 조선일보 이상한 그림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밤에. 그건 40km씩 됐어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185고 얘는 50km예요. 응? 그러니까 덕적도까지 북한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됩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합의한 거예요, 지금.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 걸 보면 또 이상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군사회담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 전투기 비행금지 구역 이런 걸 정했어요. 소리 많이 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북한 정찰하는 구역을 자기가 이만큼 정했어요. 근데 북한은 자기네들은 그 정찰할 그 기구 없어요. 우리만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찰하는 건 이런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없어. 우리 못하게 하고 그런 제안을 또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이제 3번 만났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조선반도 비핵화만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대강 말씀드렸고, 그러면 왜 그럼 회담이 안 되느냐?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담을 하게 되면 협상을 개시하고 토론을 하고 합의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행을 한 4단계가 되어 있어요. 북한하고는 4단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260개 합의했다고 그랬잖아요. 1호선도 포함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왜 합의가 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남북한 간에는 통일의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통일, 평화적 통일이에요. 북한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제분은 알려드려야 돼요. 자민통일, 자민통. 우리가 자주, 민주, 통일이에요. 자주는 뭐냐 하면 미군 철수예요. 민주는 우리 민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 뭐냐? 공산당 활동 자유화예요. 방공법 철폐, 국가정보 해체 이런 거예요. 이게 민주가 자주는 남북 당사자 해결이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예요. 민주는 공산당 활동 자유. 박원순이 그랬잖아요. 서울시청 광화문에서 공산당 활동하는 걸 막 해야 민주라고 해요.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군 나가고 국가본부 철폐가 되면 서울에 공산당 정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부하고 남한에 있는 공산당 정부하고 연방적으로 가자는 게 북한의 통일 정책이에요. 자민통. 얘네들은 회담 수십 년, 50년 동안 제가 72년부터 회담에서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 51년 봤는데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얘들이 뭐라고 이런 소리 한다고요? 남한의 민주 인사가 정권을 잡고 미군 철수, 공산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평화적 통일 그런 용의가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또 연방제를 이제 막 흐리게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연방제 괜찮다 하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연방제는 뭐냐 하면 국가 간에 이념이 같지 않으면 연방제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 협상의 용어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상은 뭐냐 하면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10개가 있으면 1대1로 나눠서 5대5로 하든지 6대4로 하든지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흥정, 주고받기. 우리는 그게 딱 굳어져 있어요. 북한은 뭐냐, 협상이 뭐냐 하면 공산당 통일하는데 한 수단이에요. 원래 공산당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있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공산당 혁명이에요. 남조선 혁명이에요. 이거를 이제 전쟁을 한번 해봤지, 6.25 전쟁 해봤지 안 됐잖아요.
이걸 말로 하는 게 이 사람들 협상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김일성이 뭐라 그러냐면 남북 대화를 대남 공산화 혁명을 통한 적극적 투쟁 형태다 이거예요. 김정일은 뭐라 그러냐면 육자회담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을 공인받는 회담이다 이거예요. 김정은은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제재 이걸 푸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미군 철수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금년 들어서 우선 2020년에 무슨 판문점 공동참모소 폭파했잖아요. 금년 들어서 각종 미사일 쏘고 지금 각종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다음 민족, 이게 민족도 여러분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민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언어, 종교, 역사, 생활 양식을 공통으로 쓰는 걸 민족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 앞에다 붙였어요.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하여 오는 과정에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주성. 자주성 뭐냐면 조한미군 척수예요. 그러니까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하는 과정에 생긴 거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당사자 해결이 아니고 남북한이 단결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민족은 수령을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혁명의 나라에서 김일성, 김정일 민족으로서 남한군을 해방하기 위한 조한미군 철수하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북한 사람을 저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말이죠. 같은 민족, 우리 김영삼 대통령 그랬죠.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랬잖아요. 그 북한하고 전혀 해당되는 행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평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력으로 상대방을 꺾지 않는 게 평화예요. 국제법적으로는 전쟁을 한 나라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선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평화가 완전히 딴 거예요. 우리 재성 교수가 잘 만들어 놨던데 평화는 사이비 평화와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여기다 김일성이 하는 소리예요. 사이비 평화는 뭐냐 하면 주한미군이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주한미군이 없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나가야 되는 거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또 뭐라 그랬냐 하면 남조선 해방하고 공산화 통일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또 비핵화 개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핵화 개념이 뭡니까? 북한 핵 폐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김정일이 나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선대 유언이 뭐냐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다 이거예요. 조선반도 비핵화는 뭐냐 하면 체제를 보장하는 거다. 그 체제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주한미군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민족도 뭐라 그랬어요? 민족도 주한미군이랑 싸우는 거, 평화도 주한미군 나가는 거, 비핵화도 주한미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두 번 크게 속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판문점 회담 그 다음날 뭐라 했냐면 1년 내에 북한이 핵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의용 씨는 2021년 1월 트럼프가 첫 임기가 끝난 그때 비핵화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믿었죠. 아마 전문가 아닌 사람 다 믿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우리 국민을 속이느냐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합의 가시 위해서 해석이 다른 항목을 합의를 해요. 하고 아주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기로서는 이단과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면 이랬어요. 김정일이라 그러는데 휴전선 비상사태 때 주한미군이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북한이 뭐라냐면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양은 또 뭐냐 연방제 이건 또 이해창 총재하고 한 이야기인데 북한이 지금 연방제를 포기했다. 나전당의 연방을 했으니까 포기한 것에 설명했어요. 더 웃기는 건 여러분 아시죠?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 비언을 붙들지 말라. 만약 북에서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이렇게 국민을 속였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인터넷에 보면 노무현, 김정일 대담록 그럼 다 나와요. 여러분 보면 대통령이 어쩌면 저런 소리 할 수 있나, 저렇게 한심한 소리 하는 너무 천하게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에 금방 나와요. 거기 보면 김정일이 그랬어요. 난 서울 못 가. 그랬어요. 나 김대중 씨하고 다 이야기해. 나 못 가. 근데 그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시사선언에서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오는 걸 했다. 이게 국민을 또 속였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폐기 시한을 거짓말했고 판문점 도다리에서 USB 자료 전달했고 뭘 했는지 몰라요. 평양 운동장에서 남측 대통령하고 운동한 소리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열었어요. 그럭저럭 김영삼 대통령을 가지는 박 대통령의 선평화 후 통일 정책이 유지됐어요. 근데 김대중 씨가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때 제가 공무원을 관뒀어요. 그때 신인생인데 지금 77세가 됐어요. 벌써 20몇 년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남북대화가 이제 아까 이야기 6.15 선언, 14선언, 뭐 4.27, 뭐 9.9 하면서 나라 팔아먹는 짓을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우리가 최소한 뭐라 했어요? 최소한 종북, 친중 정책을 쳐왔잖아요. 이게 정책을 전환을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정세를 대통령께서 최고되신 대통령이 잘 아신다고 보고 하지만 여러분께 조금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그래요. 국제정세는 말이죠. 이게 참 국제정세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는 조금 제가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 박 대통령의 파교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3월달 1970년 5월달 3월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8월 15일날 발표됐어요. 8월 9일날 이제 마지막 회담을 대통령 주재해가지고 하루 내에 했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했어요. 그때 이제 뭐 다 관계 장관도 있었고 오늘 저기 토론자라고 오시는 우리 우리 김명수 사무처장의 아버님 김영선 장관도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 내에 그냥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냥 밤 12시까지 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강상욱 공보수석이 이제 제안을 하고 그때 중앙정부에서 나와서 또 보충 설명하고 통일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대검에서 했어요. 대통령 앞에서 저 강상욱을 잡아넣어야 된다, 방공부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했어요. 대통령이 다 듣고 이거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내가 지시했다. 근데 날 잡아넣을 것이냐 하는 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건을 제가 썼어요. 그 대통령께서. 그러면 북한이 이러한 앞으로 대남 전략을 포기한다. 그 다음에 유엔의 그런 권능을 외교부에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의 권능을 인정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재성을 잠깐 했지만은 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자기도 많이 하지만은 저도 뭐 제 기억에 보면 제가 한 7시쯤 출근했는데 그 10시쯤 보고 하면 그 다음 한 2시쯤 되면 내려와요. 딱 글수가 내려오고 그 다음 문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나눠준 책 박정희의 길을 묻다는 두꺼운 책 있잖아요. 제가 2019년에 이제 우리 자성희 원장 통해서 책을 그렇게 썼는데 거기 보면 이 파교선언 만드는 게 자세하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관계자를 제가 다 만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상욱 공보수석은 저희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청와대 기억이 뭐냐면 대통령이 본인도 하고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이런 지식인들하고 잘 많이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설교 안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수업을 따라서 식사를 갔어요. 그게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선우희 선생, 조선일보 논설 실장, 그다음 채널통일 이현영 교수 식사를 했어요. 뭐 그때가 이제 삼선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였는데 막 반대해요. 무시를 하고 말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앞으로 문화 대통령 한번 해봐. 그래서 민족 대백과사전을 만들라고 했어요. 응? 그래서 중국은 강의 자전이 있고 영국도 엔사이 프로프디가 있고 일본도 자파니까 있단 말이지. 한국도 해라 그랬어요. 또 올렸는데 배당을 치셔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박시란 대사 와서 이제 그 이후에 좀 몰랐는데 2019년 책 만들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게 26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런 강의 자전 같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다 경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문화적인 것도 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책이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국제 정세가 사실은 미국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1970년대에는 소련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대장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2000년대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중국을 도와줬어. 그 WTO에 넣어줬어요. 2002년에. 그래가지고 그 세계 무역 기구 들었단 말이에요. 2017년에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가 5,660달러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중국을 생기는 무역 적자가 3,750달러예요. 한 70%가 중국에 생기는 무역 적자예요.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이걸 무역 관세를 때려매기는 거예요. 그 중국도 이제 반대를 하고요. 요리 한 장 경제 측면이 아니고 하나는 말이죠. 이 시진핑이 2012년 11월 달에 중국 공산당 총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50년까지 중국을 제1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중국몽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경제도 하고 그 경제 한계론이 1대1로예요. 전 세계 5개 경로로 중국을 펴서 나간다는 거예요. 군사도 태평양의 반은 내 거다 이거예요. 반대면 한국, 일본 다 포함돼 인도네시아까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남중국해는 마음대로 못 다닌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미국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2019년 6월에 발표했어요. 그걸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이어받고 있고요. 이미 미국은 2018년 10월 달에 중국에 대해서 신냉전을 선포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도 합의하는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첨예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이거를 잘 적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세는 오늘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들어서 이제 미사일을 쏘고 그 7월 27일 날 남한을 전멸시킨다고 했어요. 그 7차 핵실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정세는 3월 9일 날 정권 교체를 했지만은 지금 야당이 지금 그거를 승부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민노총, 정교조, 정보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고 민주언론연합의 지배를 받은 언론이 지금 이제 그걸 부채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의 장점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사회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57.7배 우리가 남북대화 할 때는 우리가 거의 1대1이고 우리가 북한보다 못했어요. 98년에 얼마였느냐 하면 북한이 120불이고 우리가 90불이었어요. 근데 69년에 같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57배가 됐어요. 작년에 55배였어요.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의 1.5%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우리가 벌벌 기여야 되겠어요? 북한한테? 지금 5년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 대통령 되신 분이 우리가 정세 인식이 우리가 같은 거예요. 긴 설명 없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유 취임식에서는 33번, 36번, 지난번 강복전 33번 자유를 얘기했어요. 본인이 말씀 안 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항목을 안 했지만은 그걸 염두에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면 실질적 비핵화 전환하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을 돕겠다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자유민주 통일을 하려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이 열차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여기서 핵을 실어가지고 그냥 쏘는데 우리한테 서울까지 얼마나 끓는지 아세요? 일본 50억 와요. 이런 상태예요.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못 쏘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자하승 원장께서 제목을 정할 때 당당한 평화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 알려드릴 테니까 누가 당당한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되면 자기가 이건 인터넷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되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이거 다 쏟아서 미국에 보낸다 이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미국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이재명 씨가 말이에요.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자기네는 상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누구한테 나온지 아세요? 말이 연원이 이완용이가 대한민국 조선 대한제국을 팔 때 한 소리예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 얼마나 잘했어요. 이게 대선 어떨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다 선인들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 하려던 소리 아니에요. 평화를 원하면 준비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거 한 70년대 이런 책인데 한스 몰겐솔 교수가 얘기했어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이용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일 일본처럼 완전히 파괴되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이 없잖아요. 우리하고는 파괴되고 항복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당장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신호를 해야 돼요. 북한이 우리한테 공격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선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망할 수 있다 하는 위협을 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공포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가 2017년 9월 달에 삼축체계라는 걸 발표했어요. 킬체인, 그 다음에 대량 살상 응징보고, 한국적 미사일 등 다 있어요. 이걸 빨리 구체화된다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 57번을 잘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도 이 SLBM이라든가 현무 미사일, 초음속 전투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이 꼼짝 만들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힘을 기르면서 아울러 미국이 그다음 역할 독도로 확장 우체책 사건이 생겼을 때 무사시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확장 우체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힘을 기르고 두 번째 미국을 도움을 받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현재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옵션을 우리가 해야죠.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핵 폐기 문제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한다.
두 번째는 나토식 전술핵 무기 공유한다. 세 번째는 미국을 양해하여 우리가 핵무장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는 저거 빨리 하라 그러네.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 간다. 야.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제 어려우면 대화에 나옵니다. 나오면 또 조선반도 비핵화해가지고 미군 철수 얘기한다 이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헬리 키신저는 뭐냐 하면 회담이 잘 안 되면 한국하고 일본이 핵무장할 거다. 또 미국에 있는 교수 두 사람이 린드 교수하고 프레스랑이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제목을 그런 주장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났을 때 한미 조약, 방위 조약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포로한 사람 포로들을 우리가 해산시켜야 이렇게 기회를 가진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미국 사람한테 권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북한이 대화의 범위에 나올 것이다. 중국도 의회에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있을 때처럼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인도는 이 국경의 전투를 자주 해요. 그런데 두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도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핵무장하면 북한이 미국을 치는데, 중국이 미국을 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작년에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했어요. 우리한테 달라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북한에, 미국에서 잘 설명할 수 있고, 특히 레닌이 그랬어요. 레닌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은 자기가 위험하면 핵이 대화에 나온다. 이래요. 우리가 이런 핵을 갖추면 대화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하면 쭉 설명이 뭐냐, 언제 북한이 돌아옵니다.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북한의 대남 전략을 꼭 알아야 돼요. 자민통. 또 핵 포기는 비핵화는 뭐냐면 미군 철수다 하는 걸 알고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하면 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북한이 회담을 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냥 내고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내고를 하면 안 돼요. 북한을 까부셔야 돼요. 회담도 그런 제목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전사적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간에 이제 이 군사 긴장 완화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협정 발표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군사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 포괄적 안보 힘을 취하는 게 있어요. 사단급의 훈련할 때는 몇 개월 전에, 분단하면 몇 개월 다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을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생략할게요. 길어서. 제가 그냥 마지막만 이야기하면, 이 통일은 북한 수용 체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해야 되고, 북한이 언제나 망할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1970년에 이 러시아 반친제 학자가 아말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련이 1986년경에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 없어졌느냐? 92년에 없어졌어요.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까지 남북 대화를 하든지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 이번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선편하고 통일 정책으로 가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일 딱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긴 이야기 했는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